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1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비혼, 비출산 본받자 트럼프 반대 미 여성들 사비운동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심수미 JTBC 보도 내용입니다. 사비 무브먼트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관련 내용을 공유들 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2016년경에 한국에서 시작된 사비운동의 비는 안일비에서 왔다.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골자로 가부장적인 체계에 편입되길 거부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CNN은 한국어 원문을 살려 영어로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 사비의 취지를 설명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남녀 임금 격차를 보이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낮은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비주류 분파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이 운동이 널리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랍니다. 주디한 UCLA 젠더학 조교수도 여성 유권자의 상당수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투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비운동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빠르게 식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뉴스를 첫 번에 편집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남성 중심 사회가 된 것은 농업혁명 이후이다. 이제 시대는 남성의 육체적 노동력이 크게 줄어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한국 언론방송의 기자들도 보면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여성들의 기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사시대 우리는 모계사회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이 인류 사회가 모계사회로 돌아가도 인간의 문명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모계 성씨를 쓸 수도 있죠. 당연히 모계 성씨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는 것은 자식이 누구 씨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비섹스가 아니고 난교 섹스겠지. 한 여자가 여러 수컷들을 상대한다는 얘기죠. 즉 페미니즘의 결과는 일처다부제를 지향하는 욕망이고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 운동이다. 어쨌든 이런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성이 남성 우위에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추어서 결혼도 출산도 늘지 않는 일본이라는 작은 나라가 살 길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카와이 미사시라고 미래 연표라는 책을 쓴 사람을 내용을 현대 비즈니스에서 번역해서 번역이 아니고 요약해서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인구가 50년 후 정도는 8,700만 명, 100년 후 정도는 5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올해 2023년 출생아 수가 70만 명 아래로 떨어질지도 몰라 큰 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미래 트리세트라고 했는데 트리세트겠죠. 그래서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일본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생존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입장에서는 1인당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기업 경영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극 분산이 하는 다극 집중으로 상권을 유지한다. 그리고 수출을 하더라도 그 수출국의 장래 인구를 파악하면서 한다. 그리고 여기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정업의 스킬업을 도모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연공서열의 인사제도를 그만둔다는 것도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비운동하고 연결이
인구가 주는 것은 그러니까 출산 안 하겠다 하는 얘기 하고 뭐 맞물려 있는 얘기일 것도 같은데 예, 어떻게 생존할 거냐 하는 그 일본의 그 10단계 그 줄이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온 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명 유튜버 그 슈카월드가 일본 청소년 키스 경험 사상 최소라고 좀 점잖게 썼는데 이 키스는 섹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미국도 청소년 연애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가져왔고 인간의 삶이 길어지고 고령화되면서 교육기간이 늘어나며 10대는 청소년이 되었다. 현대적 10대들은 20세기에 비해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 기간이 길어나고 사회에 나가려면은 적어도 20세 전까지는 좀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10대에서 20대가 되기 전까지의 그 세대가 반항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미국보다 경제 발전이 좀 늦게 됐으니까 저희도 한 그 사춘기 정도 되면 이미 뭐 세상을 알 만큼 알아가지고 이미 뭐 좀 뭐 성인 취급도 받고 이렇게 됐었던 거로 기억이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 2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애들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느린 생활 전략이 유리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를 인용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고령화가 되니까 더 오래 공부하고 그다음에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나은 삶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령화가 되면서도 사람들은 자녀들을 덜 낳게 된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해서 그 아파트 주고 뭐 그 몇만 호 그 이런 것들을 계속되는데 아파트 주거 형태로 살게 되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아기를 적게 낳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20대가 질풍노도의 반항의 시기가 됐다. 그런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 뭐냐? 성경험이 쭉 우리나라는 9점 여기 그 6%까지 올라왔답니다. 우리나라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일본은 줄어서 12에서 15%인데 우리나라는 늘어서 이제 10%대니까 그동안에는 유교의 정신에 의해서 나름대로 상호간에 남녀가 순결을 잘 지켜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보통 10대에도 성경험을 하려면 할 수 있죠. 어쨌든 그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저출산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유머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철, 삼파이넥스 공장 화재 진압, 포스코 철강 생산 조업 차질 없다. 물음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이 화재가 났는데 5시간 만에 모두 진압이 됐고 뭐 이런 쪽으로만 여기 뉴스가 나왔는데 다른 뉴스는 갑자기 펑펑펑 잠자던 포항 시민들 포스코 제철소 폭발에 떨었다. 같이 있는 기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장유비 지디넷 코리아 보도 내용입니다. 잇따른 화재에 불안하다. 그리고 이 장유미 기자는 포스코의 그 화재 히스토리를 그 취재를 했어요. 2022년 9월에 그 다음에 2023년 12월이니까 지금 1년마다 화재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징조가 안 좋습니다. 잦은 화재 사고는 대형 참사를 예고한다. 포스코 뭔가 그 설비 관리, 내부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되면서 그 포스코라는 데가 경영 실적들이 연결로 나오기 때문에 개별 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주식하는 사람들도 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별도로 금감원 사이트에 가서 포스코 자체 개별 그거를 봐가지고 좀 봐야 될 텐데, 포스코 홀딩스로 해서 그 연결로 보다 보니까 이게 그 희석이 돼가지고 포스코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포스코 홀딩스 말고 포스코를 자회사화 했는데 이거 별도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보,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 현행범 체포. 윤예림 서울신문이다. 중국 국적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돼 있는데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신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간첩법으로 우리나라가 간첩법을 빨리 개정해서 국익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간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일반 민간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동등한 법 체계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국 종속적 행보를 계속하며 하물며 방산 수출도 일일이 국회 승인을 받으라고, 그래서 입수된 그 비밀 자료들을 간첩질하려는 모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적을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국내 간첩부터 잡아야 한다라고 이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흔들고 내란 선동하는 민노총, 이제 대대적 수사 나설 때 김성웅 뉴델리에서 오래간만에 시원한 제목을 좀 봐줬는데, 민노총은 정치적인 행위 말고 노동권을 위한 어떤 데모라면은 나름대로 그 질서 있게 데모한다면 되는데, 민노총 아새끼들이 그 윤석열 퇴질 이런 거로 해서 정치 행동을 한단 말이죠. 미국이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 러스트벨트, 그다음에 이제 그 노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정치 행위를 안 하죠. 북한 지시받고 이적 행위한 민노총 간부 지령문만 89건이 있고 군 기지 정보 북에 넘기기 등의 대공 수사권 부활 주장도, 간첩 행위 사고 없이 정치 투쟁만, 민노총 조합원 탈퇴 러시, 그 민노총에 탈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편집자 준대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의 목적이 노동자 권익보호가 아닌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황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주명을 선고받으며 조직 정책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벌이는 정치 파업은 불편하기만 하다. 민주노총의 정치 행보와 북한 지령에 대한 의혹마저 불거진 지금 이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핵심 일반 선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있겠지만은 그 간부로 되면서 정치 행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노동운동의 이제 문제점으로, 순수한 노동운동이라면은 우리는 그 건전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어떤 뉴스는 광화문에서 이런 짓들을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싹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희룡 청 이전은 노무현 문재인 공약, 민주당 억지 주장, 장병청 문화일보, 민주당 누워서 침 뱉기다, 윤 대선 캠프 제안으로 집무실 이전 공약 선택했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의 근거에 결정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 나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이런 무속에 있는 풍수지리설 이런 등등이 페이크 뉴스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 브로커라고 요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장관은 명 씨와 민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명 씨가 얘기하는 것도 가짜뉴스고
민주당의 주장도 가짜뉴스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큼은 그것은 선거 때 공약된 이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갈등 구조라기보다는 왜 그 윤 대통령이 이 말하자면 이 부인 영부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또 뭐 불법 뭐 이런 건 밝혀지는 건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공동의 적으로 해서 여야가 뜻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것보다도 민주당 내 친중 카톨릭 세력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국힘 내에 친중 개신교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5년 우리 임기에 지금 반이 지났는데 윤을 빨리 쫓아내자는데 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심리적으로 다 이 기독 세력이다 이거죠.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그 왜 그러냐? 불교를 믿는 거, 불교를 미신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종교 활동을 안 해, 신앙 활동이라고는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종교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그 불교가 들어와도 그렇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그렇고, 카톨릭이 들어와도 그렇고, 기복 종교죠. 기복 종교. 복을 빌어 달라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복을 빌어주고 절에 가는 것도, 그 다음에 성당 가는 것도 축복받으러 가고, 개신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샤샤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돈 벌면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정치 세력화 하는데 돈줄을 대는 게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불교를 믿는다는 거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교를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민노총 정치행위, 선동, 야합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고 요것은 이 보수로서의 이 자유정책 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건 물음표를 좀 붙여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TSMC의 첨단 반도체 중국 공급 중단 명령 이정현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로이터 상무부가 공문 보냈는데 요게 이제 TSMC에서 미리 우리가 화웨이에 우리 제품을 간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알려줬기 때문에 이 미국 상무부가 공급 중단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된 거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만은 협조적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조치로 봤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TSMC 창립자가 벌써 거의 뭐 한 달 전에 반도체에 있어서 자유무역은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미리 언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려고 했다가 분명히 트럼프가 되니까 미리 자기네들이 화웨이에 물건을 팔았다. 요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하라. 이런 또 뉴스가 나왔네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과의 포괄협정 비준 TV 아사히 뉴스입니다.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이라서 뭐 동맹까지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거의 뭐 이거는 안보 동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보 협정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코멘트가 있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러북 포괄 협정이 있으면 북한이 일본과 전단을 열 경우 러시아도 자동으로 대일 참전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납치 피해자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북한 군대가 그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다는 게 공식화된 마당에 러시아 국회 형식적인 비준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최종 사인한 것을 그 소개를 하고 있네요. 나리타 유스케 씨, 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권을 위해서 다른 인권을 탄압하기 쉽다라고 사견이다 했는데, 일간 스포츠네요. 미 예일대학교 조교로 일하고 경제학자 나리타 유스케 씨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권을 둘러싸고 자기 개인 견해를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인권을 부르짖는 좌파 애들이 자기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인권은 탄압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투고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리 높아 외치는 사람일수록 시끄럽네. 정말로 그것입니다. 과연 확실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등 다양한 반향의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거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인권을 얘기하는 진보들은 사실은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보수 세력의 인권은 무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시하라 노부테루라는 사람은 또 호랑이라고 일본에서 다시 호랑이 이렇게 뭐 돌아 뭐 이렇게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관용어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시바 수상에게 충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는 한 그 대통령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친해야 그 또 국가 협력이 된다 하는 건데, 이시바 씨가 그렇게 개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미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시바 씨는 골프 같은 거 싫어하고 또 아베의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시바 그 총리를 안 만나줄 것 같고, 이시바 씨는 그 아시아판 나토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꿈속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오늘 뉴스를 보면은 골프 치는 8년 만에 뭐 골프채를 잡았다는 뉴스가 잠깐 떴어요.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세된 국가 슈카 월드가 한 보도 내용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가 대만이 그 불똥을 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우리나라 그 불리한 입장만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여기 봐서는 트럼프 위험 지수라고 된 거면 멕시코가 71로 제일 높고, 독일이 더 힘들고, 중국이 50점 정도고, 일본이 49점. 일본도 많이 당하게 생겼다 이게. 우리나라, 캐나다, 한국은 저 밑에 한 무역 적자국 뭐 해가지고 한 8위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내각은 트럼프 장남이인데 충성심을 입증하는 사람들을 내각을 구성한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2기 걱정에 떨고 있다. 트럼프를 제어할 방법이 있는가? 대만은 GDP의 그 10%인 800억 달러를 방위비를 내라. 한국한테 원하는 건 100억 달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얼마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협의된 거는 뭐 11억 달러인가? 협상은 가능한 거다. 이렇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예상했지만 우리나라 그 6.25 전쟁의 그 휴전협정처럼 현재 전선을 그냥 그대로 두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그 유럽군이 이 감시를 하는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한다는 거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미국도 더 이상 이제 안 도와줘 그러면 유럽이 계속 도와줄 여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휴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가 왜 그 트럼프 리스크냐 그러면은 그 중국하고
그 미중 전쟁이면서 중국이 멕시코에다 공장을 짓고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간재만 보내가지고 멕시코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의 99%는 다 중국인데 일단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포장이나 간단한 조치만 하고 팔아먹는 식으로 해서 관세를 유예했다. 미국의 그 나프타 대신 했던 뭐가 있죠? 그것도 이제 손을 본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선거 전 2024년 7월에 8월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트럼프 당선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 스웨덴, 독일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의 주요 수출국 중 중국 제품 비중이 높은 나라는 1위가 베트남이고 2위가 대한민국이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중간재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국에서 완성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같은데 미중 전쟁이 터지면서는 그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국도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소부장들을 중국에서 만든 걸 거꾸로 한국이 수입해가지고 한국이 조립을 해서 미국에 수출한다. 이것도 제재를 당할 것 같아요. 관세 100% 때리겠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의 핵심이죠. 한 일례로 그 브라질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거꾸로 이 브라질 자체 철강 가격보다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가격이 싸다 하는 얘기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보조금 때문에 싼 거고 덤핑하고 공장을 생산량 조절을 해야 되는데 생산량 조절을 하면은 자기네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원가 이하로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공급 과잉이 그 세계 대공황, 그 2차 대전 전에 대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대공황 전의 문제는 공급 과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로 미국은 보호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안 되면은 다 못 살게 되면은 그 중국은 스스로 나중에 적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결국은 터질 거 아닌가. 중국의 산업시설을 다 죽여라. 이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이 일본이 그 패전했을 때 실제 그 메가더의 정책은 일본의 산업시설을 다 없애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6.25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병창기지 뭐 역할을 하면서 일본 경제가 일어났던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머스크, 선거 직전일까지 해리스의 당선 확률을 더 높게 봤던 언론들, 숨은 트럼프 지지자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는 얘기들은 이미 뭐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 추가로 한 거는 그 해리스가 캠페인을 벌일 때 무조건 그 반 트럼프만 외쳤지 정책은 뭘 냈냐 하면은 크게 나온 게 없다. 그리고 결국은 유권자들이 그 경제였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이 인플레도 되고 급여도 오르고 많이 그랬다 하지만은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기는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니 샌더스라고 그 민주당의 그 아주 그 확실한 그 진보 상원의원이 우리가 진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다. 러스트벨트에서 모두 졌지 않았냐. 이렇게 노동자 블루칼라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다. 트럼프 승리 연설 도중에 머스크를 그렇게 극찬을 했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댔죠, 이 사람이. 가족끼리 사진을 찍는데 이 머스크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머스크 부인인 것 같아요. 날씬하네요.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는데 나이 먹어서도 자기 아들이에요. 아직 손잡을 나이는 이 정도면은 그 패밀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정부 효율성위원회 자리를 제안한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효율성이라는 게 이제 원가 개념인데 효과성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머스크는 미국에 다시 해가 떴다.
It is morning in America again. 이거를 진행자는 미국에 다시 해가 떴다 그러는데 아메리카가 다시 오늘 아침에 아메리카가 다시 시작된다. 참 번역이라는 게 그 의미를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뭐 어저께도 해가 떴는데 뭐 해가 다시 떴다. 글쎄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 오늘 아침은 선거 이기고 오늘 아침은 아메리카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트럼프는 10월 인터뷰 당시 대통령이 금리 결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미국 연방은행하고의 이제 줄다리기도 있고, 연방은행은 CBDC로 해서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이 디지털 화폐 이를 하지만은 트럼프는 그 암호화폐 이걸 또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또 좀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제가 상징적으로 그 그림을 고구려 벽화를 가지고 있는데 칼을 들어서 이제 그 패전한 장수의 목을 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는 네탄야후에게 자신의 2025년 취임 전까지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마치라고 말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도 정부 효율화위원회에서 아마 그 쓸데없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이 칼을 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트럼프 당선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북미 협상이 가장 저의 관심사예요. 과연 북미 협상을 할 건가? 이거를 필요 조건 갈등 구조로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 지금 북미 협상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국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 안보가 전제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방위 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그 빈칸으로 놔뒀어요.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십사하고. 그리고 그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을 위하여는 반드시 트럼프와 푸틴 대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둘이서. 그리고 푸틴 대화가 전제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북러 방위 협정을 인정해야 된다. 트럼프가. 그러면은 현재 한국은 미국하고의 안보 동맹이 돼 있고 북한은 러시아하고 돼 있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와 푸틴은 요즘에 좀 좋아지자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요. 이런 생각을 해요. DD의 충돌과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강렬한 희망은 통일은 아니더라도 상호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북한 공산당 체제 그냥 가져가. 그건 좋아. 경제 교류를 우선순위로 하는 남북 간 진심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우리나라 그 철도가 그 저기 신의주까지 가고 서해선 철도가 그 원산 함흥 이런 쪽으로 가서 나중에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제선들이 이루어지고 고속도로도 물론 그렇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일본처럼 공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래 공산당은 그냥 당으로 그냥 인정할게. 그러니까 정책 잘해서 누가 이기는지 선거로 해보자든지 우리가 자신 있을 때 BD의 괄호 안에는 많은 비코즈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6.25 전쟁으로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켜낸 나라이니까 이거를 잃을 수는 없지 않냐.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킨 나라인데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그거는 한미동맹은 혈맹이다. 이제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솔직히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미 방위 동맹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시기가 요 그냥 연말에 끝난다고 보죠. 미국 민주당이. 그러면 2025년부터 이제 공화당이 4년 집권하는데 우리나라 윤 대통령은 2025년제니까 2027년 하반기 때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죠. 그 전에 잘라내려고 지금 야당이 그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그 미국 트럼프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약 2년을 그 같이 그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미리 빨간 거로 쳐놓은 거는 계속 가야 된다. 차기 정권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가 그 정권 창출을 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미국서 민주는 고소득자가 찍고 공화는 저소득층이 찍는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원래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이고 돈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이었는데 요즘 바뀌었다 이게요. 한국의 진보는 중산층 이상 지식 엘리트들이 강남 좌파, 강남 캐비어 좌파라고도 그러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근로자 단체들을 조정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남 좌파들이 캐비어를 먹는 강남 좌파들이 자기네들은 엘리트고 나머지는 개돼지로 그 무식한 애들을 노동제약 같은 거를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헤게모니를 잡고 자기네들이 지배층이 되겠다. 그게 진보의 진짜 속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본의 요구는 더하나 이시바 총리는 정권 기반이 약해 약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트럼프에게 가장 맛있는 시나리오란 국제정치학자가 해설 무라타 코지 교수인데 MBS 뉴스에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씨에게 조금 가벼워진다라는 소제목으로 정론의 이시바 총리 대 직감의 트럼프 씨 궁합이 결코 좋지가 않다. 한편으로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긴 하다. 이거 한국도 그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중의 긴장이 고조되면 일본의 중요성이 커진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가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기시다 내각 때 5년간에 걸쳐 일본의 방위비를 2배로 한다. 반격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보통 국가하기로 지금 가고 있죠. 아직 방위비는 2배로 되지 않고 그 전제인 증세할지도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일본이 처음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일본 너희들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나한테 보여달라. 트럼프가 그렇게 말할 거고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지켜야 할 부가가치를 일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일본을 뭘 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미국이 지켜야 할 부가가치는 뭐냐? 한국에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게는 어떤 접근법을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현 상태로 휴전이 될 것 같은데 현재의 윤 정권은 미일 한일이라고 말하고 그 외국 때문에 한국이 지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 그런데 미란 동맹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북미 협정 내지는 대화가 다시 일어날지 여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그 초미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시나리오는 뭐냐?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중동 문제에 있어서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가자 분쟁을 끝내달라. 확실히 그냥 가자를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팔레스타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쫓아내서 서한지대로 다 보내든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좀 되는 게 그 트럼프한테는 가장 맛있는 시나리오 아니냐. 그리고 또 부유층한테 감세를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달러가 강해진다. 이거 그 인과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엔화가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확률도 벌써 많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적으로도 일본은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만 우리 언론이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다는 것을 그 강하게 이슈화하고 있는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본도 더 할 거다. 뭐 우리만 그럼 우리는 8이고 멕시코 같을 때는 더 당할 거고 중국도 더 당하는데 트럼프를 마치 악의 화신처럼 전달하는 그 한국의 진보 언론들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응책을 취재해 주길 바란다. 10조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미 시장에 들여진 먹구름. 이런 식으로 조선 비즈마저도 뭔가 대응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읽어보면은 트럼프 나쁜 새끼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제목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마치 트럼프를 악의 화신화하는 한국 좌파 일색 언론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윈윈할 수 있는 견해를 취재하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첫째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조해야 될 것이다. 전제 조건이 친중에서 반중으로 되지 않는 한은 해결책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트럼프 2기 한해 거센 도전 타겟 국가 될 수도 이렇게 해서 그 현상을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한국무역적자고 파리 타겟 가능성 이런 데까지만 무슨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 없고 경제인 협회에서 뭔가 그 회의를 한 모양인데 뭐 대안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친중하는 애들이니까 반중하자는 견해가 나오는 게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어떤 놈들도 먼저 얘기하는 놈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중국 애들이 그 무비자를 2025년 말까지 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저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 미국 새 행정부와 완벽한 안보 파트너십 구축 촉구. 그래서 이거는 11월 6일 날 나온 거를 다시 가져온 건데,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떻게 해서든지 새 행정부와 완벽한 안보 파트너십을 아까 구축하겠다. 저도 아까 그 갈등 구조들을 그렸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특정 목적과 제한된 시간 동안 이러한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 얘기는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국 대통령 관리도 기자들에게 북한군이 아직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전투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서방 언론들은 북한하고 지금 전투 중이다. 그러면 한국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자기네들 돈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 뉴스를 하면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이 사진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우리가 내야 된다고 봅니다. 탈중국 트럼프 반도체 등 대미 물류 전략 다섯자야. 아까 그 경제인 협회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김정남 이데일리 대한상이 과거 한국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간재가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했던 것에서 이렇게 그 소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과거 얘기일 뿐이다. 앞으로 한국 중간재가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영내 가공 조립을 거쳐 최종재가 되고 미국 내에서 소비되거나 일본은 해외로 수출되는 식으로 물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이다. 미중 전쟁 중 소부장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미중 전쟁 현재로서 소부장이 중국이 경제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거 싼 걸 사가지고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안 돼. 중국산 소재 규제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고 뭐 장금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전체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그 공급망 변화 선상에서 제3자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터미널 인프라 운영 등에 우리가 그 돈 버는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주로 그 홋카이도 위로 가는 게 그 길이 빠르겠죠. 그런데 이제 파나마라고 하는 거는 약간 남쪽으로 갔다가 이제 동부 쪽을 또 그 물류로서 우리가 많이 가야 된다. 미국 공장에서 많이 져가지고 미국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런 의미로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영풍 NH투자통의 장내매수 시세조정 의혹 진정서 제출. 누가? 고려인이 진정서를 제출을 했답니다. 이 NH투자증권을 통해서 14일 이후에 고려아연 지분을 집중 매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고려아연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 MBK 측에 1조 5,785억 원 9개월 동안 빌려주고 연 5.7% 차입을 해줬는데 단위에 맞게 끊어지는 거래량이 일어났고 단일 매수자 의혹이 있다. 고려인이 제기한 영풍 MBK 의혹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 후 바로 유상증자가 금감원에 의해 규제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Q. 정부 공공기관 금감원은 공정한가?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첫날 트럼프 추방 추진 시작 1월 6일 폭도들 사면 그의 형사 사건 사라지기 콜린 롱과 된 아메리카 AP통신입니다. 1일차를 제외하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 그 취임 하루에 뭐 모든 문제를 다 그냥 대통령 권한으로 하겠다. 대량 추방 시작, 교육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 철회, 비밀리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수천 명의 연방 직원을 해고하여 연방 정부를 개편하겠다. 또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사면하는 이런 것도 한다. 그리고 자기는 1일차 계획에 국경을 폐쇄하고 또 석유는 시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고할 것이다. 자기를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해온 사람을. 정부 근로자의 깊은 상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림자 세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해체한다. 정부 근로자라고 그랬는데 그 정부 관료층의 그 음해 세력,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면 음해 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해체하겠다. 머스크의 효율성위원회가 칼을 휘두르는 것. 아까 그림으로 고구려 벽화로 보여드렸죠. 수입품 특히 중국산 제품의 관세부가 미국 내 이민자 대량 추방 시작하는데 현재 약 1,100만, 2,00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숙련된 대규모법 집행을 하게 되면 대규모 구금시설이 필요하고 비행기를 통해 또 보내고 이동시키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트럼프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내보내서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 기본적인 우리가 최저임금 정해놓은 그런 기본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 표를 많이 찍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상적인 이미지는 새로 개조된 일본 항공모함에 대한 F-35 점프 제트기의 점프라고 그랬는데 이 수직 이착륙 제트기의 첫 번째 시험을 보여준다.
요게 이제 구축함이었는데 항공모함으로 그 개조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여기에서 F-35B를 수직 이착륙하는 그거를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을 일본의 해군력 강화는 미중 경쟁 대비이다. 한국은 지상력 강화, 미사일 및 육상 무기를 우선으로 한다. 당연히 미국은 제공권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육해공으로 강력해가지고 만약에 사태 때 중국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 그런데 그 상륙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수륙 양용 전차를 왜 개조하고 또 만드냐 하면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중국을 상륙하기 위해서. 미국이 상륙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디 항공모함을 갖다가 어디 상하이 쪽으로 상륙할까요? 어디로 상륙할까? 영하고 가까우려고 그러면은 저 산동반도 쪽 어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항공모함이 그 서해안이 그 수심이 낮아가지고 미국의 큰 항공모함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남쪽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친다 그러면은 양자간 이상 북쪽을 칠 거로 저는 미래 전쟁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엔지니어 화웨이의 줄 비밀 SK 하이닉스 문서가득 쇼핑백 밀반입 안톤 실로포 톰스 하드웨어라는 데서 했는데 화웨이가 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왜냐? 18개월 징역형과 2천만 달러, 14,000 달러, 2천만 달러가 아니고 원이었던 모양이네요. 한국 비즈와이어가 보도했다는 것을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여자 모양인데 그 칩 결함 분석 업무를 했는데 그 중국 자회사에서 기업 간 고객 관계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게 쟁기간 동안 칩 생산에 필수적인 민감한 기술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0년 그녀는 화웨이 돈이 많이 준다고 해서 이직하기로 결정하면서 약 4,000장의 페이지에 문서를 인쇄해가지고 이게 걸렸다 이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간첩법을 조기 개정하여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모두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도록 충분한 중국에서 그 근무를 할 경우 돈의 유혹에 안 넘어가도록 또 충분한 그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을 하네요. SK 하이닉스 제품을 생산을 위해서 그 첨단 그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장비 반입을 SK 하이닉스는 뭐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탈중, 반중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친중을 하면서는 해결책은 항상 미봉책으로 나고 미국과 항상 그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솝 아저씨가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박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 11월 10일자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